자, 펜 도구 눌러서 보시면 가장자리에 티어 오프 있고요. 클릭해 주세요. 자, 옵션 창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위에는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꾹 눌러서 보면 다이렉트 셀렉션과 그룹 셀렉션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렉트 셀렉션을 메인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요걸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가로 열고 A로 되어 있는 건 단축키 A라는 뜻이에요. 자, 펜 도구는 펜을 마우스로 올려서 클릭을 하면 펜 툴 해서 가로로 P 해서 있는데 단축키가 P예요. 그래서 펜 도구 사용을 하실 때 마우스로 클릭해서 쓰셔도 되지만 단축키로 P 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오픈 패스를 만들 건데요. 펜 도구를 클릭을 하세요. 시작점은 항상 무조건 클릭이라고 했어요. 시작점 클릭. 자, 다음 점을 클릭하려고 하면 요거 패스선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 점에 클릭. 아래에 클릭해서 지그재그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Shift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Shift 클릭해 주시면 수평 수직이 만들어져요. Shift. 자, 여기에서 완료를 하고 싶어요. 나 다음 점 하고 싶은데 요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 하시면 그냥 연결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ESC를 누르면 펜 툴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키보드 ESC 누르시면 요거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작과 끝이 닫혀있지 않죠. 안 만났죠. 그러면 이런 작업은 열린 패스라고 작업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닫힌 패스를 만들 건데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시작점 클릭. 위에 다시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도 클릭. 자, 시작 위치에 마우스를 올리면 펜총 옆에 동그라미 형태가 나타나요. 이게 닫힌 패스라고 보면 돼요. 클릭해 주시면 요게 닫힌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밑에다가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 거예요. 동그라미는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 방향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시작점은 클릭이에요. 자, 다음 점에 클릭해서 마우스 떼지 않고 드래그를 하면 저와 같이 이렇게 핸들이 나와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핸들이 있는데 이 핸들로 다음 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거 핸들을 끊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앵커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펜총 옆에 거꾸로 V가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핸들을 끊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 자, 아래에다가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핸들을 만들어 주고요. 얘 위에서 앵커 위에 올려서 클릭. 그러면 핸들을 끊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점에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핸들 끊어주시고, 자, 여기 점에서 시작점으로 갔더니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직선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반대쪽에 이렇게 핸들이 하나가 나타나서 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저희가 지금은 면색에 전부 다 흰색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선택 도구를 클릭하세요. 셀렉션 툴. 셀렉션 툴은 얘네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도구가 셀렉션 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보면 오브젝트 3개가 선택이 될 거고요. 얘는 면색과 선색인데 면색이 현재 흰색이고 도화지가 흰색이어서 색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면색을 더블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 패널에서 색상을 선택을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컬러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캔슬을 하면 색상이 들어가지 않고요. 오케이 해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 해지를 하실 때는 단축키가 물론 있어요. 컨트롤 알트 여기가 디셀렉트인데 컨트롤 시프트 A인데 여기에서는 굳이 이렇게 단축키 쓰지는 않고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선택이 해지가 돼요. 그런데 단축키를 쓰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해지를 하셔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셀렉트 메뉴에 들어가서 디셀렉트 3번째 있죠. 그러니까 선택 도구에 관련되어 있는 게 여기 셀렉트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디셀렉트에 Shift Ctrl A가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위에 있는 안쪽에 있는 애들을 면색을 선택을 하면 같이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위에 있는 애만 이렇게 해주시고, 자, 밑에 있는 세모 삼각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면색을 없음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색상 안 채우고 싶어요. 선만. 그러면 선택해서 밑에 색상 없음 해주시면 선색만 들어옵니다. 이렇게 선색만 있는 경우에 오브젝트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얘를 빈 공간에 여기는 솔직히 비어 있는 거거든요. 클릭하면 선택이 되지 않아요. 선색만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선색만 있는 경우는 선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패스라고 저와 같이 떠요. 클릭해 주셔야 저와 같이 선색을 들어가 있는 애들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안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서 드래그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안쪽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도 화살표가 까맣게 채워져 있잖아요. 확인돼요? 드래그를 했는데 이동이 안 돼요. 이렇게 면색이 없는 애들은 선택을 하시고 반드시 여기 패스선 위에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야 얘네들을 이동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면색이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아무데나 선택해서 이동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동을 하셔야 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처음부터 선색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면색으로 면색을 채워놓고 나서요. 위치 조정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색깔을 넣어주시는 거 추천을 해요. 선택 도구는 저와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가장자리 모서리에 드래그를 하면 크기 조절도 하실 수 있어요. 선택 도구에서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선택과 이동을 하실 수 있고 얘네 크기 조절도 하고요. 가장자리 모서리에 올리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세요. 가장자리 모서리 말고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도 조절 가능하세요. 위아래로. 옆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클릭을 하십시오. 단축키는 A고요. 얘는 만들어 놓고 나서 변형을 하실 때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있는 여기 지그재그를 클릭을 하세요. 면색을 이렇게 채워서 클릭을 하면 여기 포인터가 다 채워져서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지금 다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 포인터가 파랗게 채워져 있으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면색 위에 드래그를 하면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는 선택 도구하고 동일하죠.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다시 클릭을 해봐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똑같이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를 위에 포인터 위에 앵커에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 이 포인터에 해당이 되는 포인터가 클릭이 되고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핸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포인터를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 조절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핸들 길이를 조절을 해서 저와 같이 변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모양을 변형하실 때, 왜냐하면 처음에 모양을 만들면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똑같이 모양을 만들지만 나중에 변형을 하셔야 되거든요.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 주로 쓰는 기구구나 보면 돼요. 자, 옆에 있는 포인터도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파랗게 채워져 있어요. 내가 선택한 포인터는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 자, 반대로 여기 위에 있는 지그재그 위에 포인터 위에 올리면 앵커라고 뜨죠? 확인되세요? 그 상태에서 클릭을 그냥 바로 해봐요. 그러면 얘만 선택이 돼요. 면색을 채우셨을 땐 전체가 선택이 되지만 내가 앵커 위에서 클릭을 하면 그 앵커만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델리트로 하면 우리가 지워져죠. 기억나세요? 델리트 키로 지워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 포인터가 없어져요. 가끔 해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사각형 같은 경우도 반원을 우리가 얘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포인터를 선택을 하시고 델 키로 지우시면, 델리트 키로 지우시면 이렇게 반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얘네는 선색이 위에 안 들어가 있죠. 이런 거를 오픈 패스라고 해요. 컨트롤 Z. 하나는 오픈 패스도 그래서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지우시면 아예 오픈 패스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어제 우리가 펜 도구를 사용을 하셨을 때 안에서, 자, 이번에는 사각형 도구 이용해서
사각형으로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세요. 자, 도형 사각형 이용해서 드래그.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각형은 포인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서 포인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 얘를 오각형으로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펜 도구 옆에 여기 더하기 앵커와 마이너스 앵커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는 굳이 여기 꼭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해보십시다. Add 앵커 포인터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패스 위에다가 올리셔야 돼요. 여기 안쪽에 면에다가 하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떠요. 패스에다 하라고. 그러면 이 패스에서는 이 패스선 위에다가만 하셔야 해요. 그래서 위에 포인터 위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인터섹트 해서 뜨고요. 펜총 옆에 플러스 모양 나타나죠. 그 상태에서 클릭해 주세요. 자, 아래에도 하나 클릭해 보십시다. 그러면 포인터가 총 6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는 변화된 게 없어요. 얘를 오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을 하고요. 위로 얘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변형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본 도형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 포인터가. 그러면 밑에 있는 포인터를 선택을 하고요.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얘는 불필요해요. 그래서 델리트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여기 포인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포인터만 삭제가 돼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도 하나 해보실래요?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닫힌 패스 상태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컨트롤 Z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혹시? 얘를 포인터 위에서 위에 있는 포인터 아까 선택해서 델키로 지우신 거하고 차이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델리트 앵커 포인트로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핸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차이를 아시고 작업을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add 앵커 포인터로 위에 포인터를 추가를 해요. 얘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위치 이동을 하려면 이 포인터만 이동을 해야 하니까 여기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형을 할 때는 무조건 다이렉트 셀렉션이에요. 클릭해서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울타리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시면 위에 있는 포인터만 하나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 울타리 전체를 이용을 해서 변형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셀렉션 툴을 검은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선택이 됐죠? 확인되시나요? Alt 누르세요. Alt가 복사하시는 거였어요. 드래그 중간에 Shift 누르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카피가 됐죠? 마우스를 먼저 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떼십시오. 그럼 지금 하나 카피가 됐어요. 프로젝트 들어가서 트랜스폼 들어가면 트랜스폼 어게인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동, 로테이트가 회전이고요. 리플렉트가 반사인데 이거는 어게인 하실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 한 번만 하지 여러 번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스케일이 크기 조절, 쉐어가 기울이게 하시는 건데 보통 무브하고 로테이트, 스케일 정도 세 가지를 여기 트랜스폼 어게인으로 많이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단축키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얘가. 컨트롤 D. 그런데 혹시 나중에 잊어버리시면 사용하시라고 메뉴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자, 해주시고 다시 컨트롤 DDD 해봐요.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카피가 되죠. 펜도그를 클릭하셔서 펜도그를 클릭을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만들 때 하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수정 추가나 뭐 삭제하실 때 쓰시는 도구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펜 도구를 다시 클릭해서 클릭 지그재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ESC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선으로 이렇게 했을 땐 핸들이 없죠. 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핸들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컨버트 툴이라고 보이세요? 앵커 포인트. 자, 앵커 포인트 툴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위에 있는 포인터에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핸들이 만들어져요.
확인되시죠? 밑에 있는 애도 하고 싶어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셔야 이렇게 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위에 있는 애도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우리가 핸들이 3가지가 나왔어요. 요건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핸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없앨 수도 있어요. 그냥 없앨 때는 간단해요. 항상 만드는 건 어렵고 없앨 때는 편하거든요. 그냥 여기 앵커에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 이런 식으로 확인되실까요? 자,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의 앵커 포인트 툴이에요.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사각형 말고 도형에서 여기 티어 오프 해주셔서 패널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요. 원형 툴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드래그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얼라인해서 정렬 패널 만듭니다. 확인되시나요? 여기 원형 클릭해서 드래그. 안 보이시면 꾹 눌러서 네. 자, 그러면 그냥 선택을 하셨을 때는 오른쪽 속성이 저와 같이 보여져요. 확인되셔요? 자, 이번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을 하고요. 포인터가 다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일부만 선택이 돼야 해요. 위에 있는 포인터만 하나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세요. 물론 클릭을 해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드래그해서 이 영역 안에 들어가겠구나 하면 이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직접 선택 도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 영역 안쪽에 들어가 있는 포인터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애 한 개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요거 했을 때만 뜨는 활성화되는 기능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컨버트 2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확인되셔요? 컨버트가 갑자기 떠 있어요. 얘 컨버트가 뜨려면 얘네 포인터를 여러분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이 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4개를 다 선택을 해봐요. 그럼 컨버터 없어졌죠? 컨버트가 보이게 하려면 일부만 선택을 해야 해요. 한 개라도 선택이 안 돼야 돼요. 위에 있는 애들을 한꺼번에 3개를 선택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한 개가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컨버트가 활성화가 돼요. 자, 요거 컨버트는 아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거 컨버트는 클릭을 했을 때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위에 있는 3개를 선택을 하고요.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핸들이 없어지는 애. 컨버트 코너라고 해요. 클릭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포인터도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해서 얘네를 코너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저와 같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3개 포인터를 선택을 하세요. 이번에는 라운드로 다시 바꾸고 싶네요. 그러면 여기 스무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밑에 있는 포인터도 스무스 클릭. 그런데 해보시면 이제 보이면 아시겠지만 이거 스무스로 했을 땐 아까 그 타원 형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그러면 선생님 어떨 때 쓰냐면요. 자, 먼저 위에 있는 포인터를 하나를 옆에 타원이 하나가 또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포인터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 컨버트해서 코너만 이렇게 선택을 해봐요. 약간 물방울 느낌의 표현 하실 때 쓰실 수 있고,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애가 너무 여러분 높죠, 물방울이. 그럴 때는 지금 다 다이렉트 셀렉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드래그를 해서 가운데 있는 2개의 포인터를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포인터를 이동을 하거나 해야 할 때는 정확히 이동을 하시고자 할 때 포인터 위에 올리셔야 돼요. 앵커 뜨게. 그리고 중간에 시프트 드래그 해주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얘네로 이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기에 있는 앵커는 어떤 거냐면 지그재그 아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요거 포인터 위에 있는 애를 선택을 하세요. 이거는 아까 펜도그에서
델리트 앵커 포인트하고 비슷한 건데 오른쪽에 굳이 이제 펜 툴에 있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 델리트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앵커를 빼주실 때.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쓰시려면 컨버트와 앵커를 쓰려면 전체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아까 요거 만들어 놓은 것도 위에 있는 포인터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앵커에 클릭, 델리트 앵커 포인트 해주시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요거 코너는 뭐냐면 우리가 코너를 얘네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하면 일부만 여기 두 개 있는 포인터만 선택을 해봐요. 여기 그냥 얘로 할까요? 두 개 있는 포인터만. 요거 위에를 합시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라운드를 만드실 때 전체 라운드만 하셨잖아요. 근데 나 부분 라운드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개 있는 포인트 두 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코너스라고 보이시죠? 얘를 3mm 엔터, 3 엔터 해주시면 요것만 부분만 제어하고자 할 때 선택한 혹은 여러분 위에 꼭지 모양 보이시죠? 요것만 하나 선택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값을 직접 넣어주셔도 됩니다. 정확한 값으로 하실 땐 요거, 내 맘대로 하시고자 할 때는 여기서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변형이 되면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자, 잠깐 하나 다시 할게요. 사각형 도구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실 때 보면 이렇게 양쪽에 네 군데의 라운드가 나와요. 확인되나요? 사각형으로 하시면 코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라운드 해줄 수 있는 코너예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이렉트 셀렉션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있는 포인터 하나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 시프트 드래그를 해서 변형을 하나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면 코너가 없어져요. 라운드 코너가 없어져요. 변형을 하는 순간 기본 도형에서 코너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 쓰시는 방법이, 이럴 때는 여기 다이렉트 셀렉션을 클릭을 해서요. 보시면 이렇게 포인터가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4개의 포인터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혹은 부분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라운드가 만들어져요.